월요일 선택 오늘의 종목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주요 시장 특징부터 확인해 보죠. 미국 증시 혼조 양상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 0.3% 상승, 다우가 0.51% 하락, S&P 500이 0.43% 하락이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이나 하락 없이 전반적으로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직전 주간의 CPI로 인해서 큰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반등 시도를 했지만 그 반등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암호화폐 뉴스에 연동하는 일부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즉 위험자산과 서로 연계하는 암호화폐와 그런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4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테이퍼링 시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려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다가 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다우 운송지수가 2.7% 하락을 했는데 미국의 3대 지수가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에서도 다우의 운송지수는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2.7% 하락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그쪽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대만이 3% 반등을 했는데 그 직전 주에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와 니케이 225는 전반적으로 등락이 크지 않고 지금 이제 조정권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가 0.1% 상승, 코스닥이 0.1% 하락이었거든요. 뭐 거의 움직임이 지수 자체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공매도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 가운데 개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은 중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IT와 바이오가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해서 나옴으로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힘이 좀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슈와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여전히 시장이 가만히 보면은 네, 확실한 모멘텀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테이퍼링 우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이즈에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사실 아주 강력한 어떤 지표보다는 경기와 관련된 지표 중에서 25일 3월 케이슬러 주택가격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28일 날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됩니다. 예. 우리가 CPI로 한때 한번 2주 전에 좀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주에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7일 날 옐런 장관이 하원에 연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택가격 지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PC 지표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옐런 장관은 요즘에 증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번 주에 나올 재료들은 호재성 재료보다는 시장을 좀 내릴 수 있는 좀 악재성 재료들이 좀 노이즈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보양책의 구체적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섹터별 이벤트가 발생이 됐거든요. 결국은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체 흐름보다는 좀 악재성 재료가 더 많은 가운데 섹터별 종목별로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간 시장 좀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네.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지금 WTI가 63.8달러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90.015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 레벨에서 더 이상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꽤 오랜 동안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달러 대비 원은 1127원에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2%에 있습니다. 이게 1.7% 가까이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다 다시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 인덱스 환율도 그렇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방향 없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시장도 방향 없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추세를 변화시킬 만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는 5월 말입니다. 그래서 월말에 수급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네. 수급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섹터나 종목의 움직임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뉴스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섹터나 종목별 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다. 그리고 또 시장이 여기서 곧바로 막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나 종목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하단 부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점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이에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가장 우려를 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지난 3월에 PC가 YY로 2.3%, 근원 PC가 1.8%였는데 지난번에 CPI, P5 발표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너무 예상보다 급등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한때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번에도 28일 날 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자칫 노이즈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말 내내 뉴스를 들으셨죠. 거기에 섹터만 말씀을 좀 드리면 당연히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등 후방 장비와 소재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완성품보다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같이 구축하면서 가면서 그 부품 소재 기업들이 같이 따라갔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후방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반도체만이 아니고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지금 주도 섹터들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매를 봤더니 네. 엔터나 유틸리티나 이런 쪽 그리고 내수 소비주 이런 쪽을 좀 매수를 했고요. 주로 그 성장주에 속해 있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계속 팔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제 저런 성장 섹터들은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저쪽을 파는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점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장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종목들은 네.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팔았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종목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섹터 자체에 대해서 뭐 안 좋다, 그 기업이 안 좋다라서 매도하는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심 종목과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시장이 박스권에 있고 추세를 네. 이끄는 모멘텀 부재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종목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종목들을 보면요. 아주 대형주의 선두에 있는 종목이나 아주 밑에 있는 종목 이런 것이 아니고 중형주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따로따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가능한 기업의 가치를 물론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수급이나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해야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이 변동성 구간에서 있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어떤 걸 봤더니 더존 비지온이나 SL, 다우데이터, 유니셈 이런 종목들은 현재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투자 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잖아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일 때는 지수 ETF도 하고 또는 이제 시장을 추종하면서 올라가는 섹터나 테마를 가지고 거래를 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그렇게 박스권에 있으면 나도 박스권의 시각을 갖고 종목을 봐야지 내 종목은 안 그럴 거야. 내 종목만 오를 거야. 내 종목만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닌 전체 시장과 연동하면서 시황을 바라보고 내 종목의 움직임도 그 안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